남편이 출장을 핑계로 시어머니와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 5년 동안 제가 무엇을 참아왔는지 이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양한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처음 결혼을 결심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정하고 자상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말 안에 저는 처음부터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남편을 2년 정도 사귀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제 생일을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제가 힘들다고 하면 언제든 달려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도 인상이 나쁘지 않으셨습니다. 살갑고 활기차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 곁에 있는 여자를 관찰하는 눈이었다는 것을. 결혼식 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래 꿈꿔온 날이었고 남편은 그날 정말 저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로연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남편 손을 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때는 그냥 흔한 덕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 시어머니의 진심이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보름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여름에 우리 같이 강원도 가자. 거기 펜션 좋은 데 있다는데.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좋다고 하던데.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남편한테 이미 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생각해 볼게요라고 했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름에 어머니랑 강원도 간다고 했어? 응. 엄마가 같이 가고 싶다고 하시던데. 이제 막 결혼했으니까 한 번은 같이 가도 되지 않아? 저는 신혼이었고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여름 여행은 시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강원도 펜션에서 3박 4일. 남편은 내내 어머니와 함께였고 저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2년 차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올해도 엄마랑 같이 여행 가면 안 될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가자. 내가 엄마한테 말해뒀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해 여름도 시어머니와 함께 남해로 갔습니다. 3박 4일. 또 셋이었습니다. 3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올해 여름엔 우리 둘이서만 가면 안 될까? 작년에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남편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또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이번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저는 그 말에 또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해 여름 우리는 경주로 갔습니다. 또 셋이었습니다. 이번엔 왠지 더 피곤했습니다.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했습니다. 4년차 여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하기 전에 이미 시어머니가 전화로 올해는 부산 어떠냐고 하셨고 남편은 저한테 엄마가 부산 가고 싶대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을 통보하듯이요. 저는 그냥 그래라고 했습니다. 거절할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이 결혼에서 뭔가를 기대해도 되는 걸까? 5년 차, 드디어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올해는 진짜로 우리 둘이서만 여행 가고 싶어. 5년 동안 한 번도 우리 단둘이 가본 적이 없잖아. 이건 부탁이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거야. 남편은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달랐다는 걸 느꼈는지 이번엔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왜 이제야 이렇게 되는 건지 하는 허탈함인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숙소를 찾아보고 가고 싶은 식당을 저장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지 않고 제가 먼저 다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여행만큼은 제가 주도하고 싶었습니다. 숙소도 잡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도 먹고 제가 가고 싶었던 카페도 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다만 봐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둘이서. 그런데 출발 사흘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출장이 잡혔어. 이번 여행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우리가 여행 가기로 한 기간이랑 딱 겹쳐. 어쩔 수 없어. 회사 일이니까. 저는 속으로 여러 말이 올라왔지만 꾹 눌렀습니다. 회사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남편은 안쓰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미안해. 다음에 꼭 가자.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미 잡아둔 숙소 취소하는 거, 위약금 물어야 하는 거, 다 아무렇지 않다고 스스로 타이르면서요. 그런데 이틀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 우연히 동네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희 시어머니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종종 만나 커피도 한잔 하시는 사이인 분이었어요. 언니랑 제주도 여행 간 거 아니었어요? 언니가 단톡방에 올린 사진 보니까 날씨 좋던데. 저는 순간 놀라 그분께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 언니가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셨던데요. 아들이랑 제주도 여행 왔다고요. 그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기. 저는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배신감인지 황당함인지 슬픔인지 어떤 감정인지 제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고 남편이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출장 중이라고 했잖아. 왜? 목소리가 너무 태연했습니다. 그 태연함이 오히려 저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말해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어머니랑 제주도 여행 간 거 다 알아. 출장이라고 했잖아. 그렇게까지 속여야 했어? 그럴 거면 너네 엄마랑 살지. 결혼은 왜 했냐고.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옆에 계셨던 겁니다. 제 말을 다 들으신 겁니다. 그러게.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다니면 됐지. 싫다고 해서 이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했고 저를 속이고 여행을 갔는데 그 상황의 원인이 제가 같이 가기 싫다고 해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슬프다는 감정보다 허탈함이 먼저였습니다. 5년. 5년 동안 매년 시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한 번도 제가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신혼이라 거절하기 어려워서, 그 다음엔 마지막이라는 말을 믿어서, 그 다음엔 그냥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게 참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우리 둘이 가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이 한 일이 이거였습니다. 이틀 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을 때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제주도를 꼭 가고 싶다고 했어. 나랑 제주도 여행을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근데 당신이 이번엔 절대 엄마랑 여행 안 가겠다고 했잖아. 나는 그 사이에서 최선을 선택한 거야. 당신한테 말하면 반대할 게 뻔하니까 그냥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언가가 제 안에서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최선이야? 나한테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출장이라고 했잖아. 그게 거짓말이지 뭐야. 당신이 워낙 강하게 싫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상의를 했어야지. 엄마가 제주도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 그 한마디면 됐잖아.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남편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반대하면 엄마를 실망시키게 될 것 같고 또 당신이랑 싸우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그게 싸움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왜 그 상황에서 제 잘못이라고 해? 내가 같이 가기 싫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우리 둘이서 여행 못 가봤다고.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저는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더 상처만 커질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은 둘 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각자 방에서 따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예, 아들이 엄마랑 여행 한 번 간 게 그렇게 큰일이야?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행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 거짓말한 게 문제인 거예요.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 말했으면 내가 반대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반대할까봐 말 못했다는 게 저한테는 더 상처예요. 참, 요즘 며느리들은 속이 너무 좁아.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시어머니 모시고 명절에 제사에 다 챙기면서도 이런 소리 한 번 안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 세대가 어떻게 사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 같은 걸 요구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했던 거예요.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어. 됐어.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가 정리된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것 같기도 한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주 내내 남편과 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각자의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돌아와서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같이 있음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랬던가 아니면 내가 이제서야 그걸 느끼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매년 여름 여행 사진들. 첫 번째 강원도, 두 번째 남해, 세 번째 경주, 네 번째 부산. 모든 사진에 셋이 있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 웃고 있는 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으면서도 사진 앞에서는 웃었던 거겠지요. 그 웃음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남편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남편을 용서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과 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거짓말.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나쁜 방법이었던 거지요. 시어머니도 나쁜 분이 아닐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고 세월이 많이 지나도 아들이 아들이기를 바라는 분이겠지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이제 아내가 있고 그 아내가 저라는 걸 어머니는 어쩌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5년 동안 참았습니다.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참음이 남편과 어머니한테는 이 관계가 괜찮다는 신호로 읽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싫다는 말을 못했으니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 누구의 잘못인 걸까요? 저는 한참을 그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당신이 싫다고 하면 엄마를 실망시키게 될 것 같고 그게 싫어서 그냥 피한 거야. 근데 그 피함이 결국 당신을 더 많이 상처 준 거잖아. 그걸 이제야 알겠어. 저는 그 말을 듣다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알아?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진짜 무섭다고 느꼈어. 저는 그 말이 솔직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러면 무서운 것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면 진짜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야? 남편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야. 무섭기도 하고 진짜 잘못했다는 것도 알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무서움이 컸어.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당신한테 오랫동안 무심했던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있잖아. 나 사실 여행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게 아니야. 알아.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이 결혼에서 1순위가 된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 항상 셋이었고 나는 항상 그 셋 중에서 가장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었어. 그게 너무 지쳤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이혼 이야기 꺼낸 거 홧김에 한 말이 아니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변호사 상담도 예약해뒀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손을 내밀어 제 손 위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빼지도 않았고 잡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내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그 질문을 한동안 곱씹었습니다.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지금 당신이 바뀌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혼이 무서워서 바뀌는 척하고 싶은 건지를 구분할 자신이 없어. 그게 지금 나한테 제일 무서운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혼 생활 5년 동안의 일들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조용히 듣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소송이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부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혼을 결정하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부 상담 받을 생각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응, 당신이 원한다면. 그 짧은 문자 하나가 그날 제가 받은 가장 긴 대답 같았습니다. 부부 상담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상담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모릅니다. 남편이 진짜로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인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제가 이 결혼을 계속 원하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편은 요즘 변했습니다. 퇴근하면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는 횟수가 줄었고 저한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작은 것들, 오늘 뭐 먹고 싶냐, 피곤하지 않냐, 이런 말들을 더 자주 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들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뭔가 다른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 변화가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5년 동안 바라던 모습이 이제야 보이는 건데 왜인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기뻐야 하는데 기쁘지 않고 고마운데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얼마나 오래 상처를 쌓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이유 없이요. 그냥 생각나서 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잠깐 멍했습니다. 왜 샀어? 그냥, 당신 좋아하잖아. 저는 케이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것 아닌 일인데 그날은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상담을 받고 시간을 들이고 서로를 다시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지 다시 잘 살게 될지 지금 이 순간으로서는 아무것도 단정 짓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 저는 5년 동안 참으면서 남편이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제가 이혼할 수도 있다고 말한 순간 비로소 남편이 저를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50년이 남아 있으니까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 상대방이 1순위라는 걸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결혼이라는 걸 이 5년이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아직 케이크를 조금 남겨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같이 먹으려고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작 같아서요.